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 관련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한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애플이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와 화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위장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빼간 피싱 사이트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SNS 이용자 등이 광고주에게 돈이나 제품 등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게재할 경우엔 상업적인 표시나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온 지 1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익스플로러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 1년 5개월 이상 걸렸는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500만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락세인 D램 가격이 0.84달러까지 급락하면서 제품 출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D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했습니다. KT 가입자들은 앞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KT가 전국 대리점과 인터넷 매장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페어프라이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이 다음 달 초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3자 구도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G 이동통신 시대가 오면서 통신업계뿐 아니라 게임업계도 빠른 무선 환경을 활용해 MMORPG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모바일 게임 준비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길거리를 보여주는 로드뷰를 넘어 이젠 건물 내부까지 보여주는 스토어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유인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품 검색은 손쉬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실제 구입은 PC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한 리서치 회사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중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한 쇼핑몰 솔루션 운영업체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40, 50대 남성 창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여행 숙박 예약 사이트 윈두의 한국 법인인 윈두코리아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IT 경진대회인 2011 이매진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부문별 1,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국 게이머들의 하루 게임 시간을 누적하면 평생 중에 1.8년간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는 영국 외신들의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에선 사이버 공격으로 이웃 주민을 괴롭혀온 40대 해커에게 18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LTE와 3G 폰이 실제 속도에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담당 이진 기자가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얼마 전 이동통신사들이 야심차게 LTE를 선보였습니다. 통신사들은 LTE의 속도를 이론상 속도인 다운로드 75Mbps, 업로드 37.5Mbps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KT의 Y브로가 다운로드 39.8Mbps, 업로드 10Mbps임을 감안할 때 다운로드만 약 2배 정도 빠른 수준입니다. 과연 실제 속도가 광고하는 대로 나올지 직접 몇 곳을 돌아보며 테스트해봤습니다. 서울에서 LTE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일부분이고 또 벤치비의 테스트 툴로 속도를 재어보니 광고하고 있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LTE 신호가 잡히는 서울 종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SK텔레콤 LTE의 경우 다운로드 5.26Mbps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사용자 수가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속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사용자 수가 많은 KT Y브로와 KT 3G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 LTE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LTE의 속도 조화 역시 예정된 결과인데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TE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LTE 모뎀이 자동으로 3G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인근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KT 와이브로가 업로드 다운로드 가장 빨랐으며 SKT LTE와 KT 3G가 다음으로 비슷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G의 경우 업로드 속도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쪽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로 시작한 LTE.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만나는 인터넷 체감 속도는 광고하는 그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LTE 이용 지역 역시 아직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광고만 믿고 이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 확대와 더불어 속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양대 산맥,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지난 2분기에는 어느 업체가 웃었을까요? 박철현 기자입니다. AMD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판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지난 2분기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은 AMD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엔비디아를 바짝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나와 판매 집계에 따르면 AMD는 2분기 그래픽카드 판매량에서 5%나 증가해 엔비디아와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AMD 판매량 증가에 큰 역할을 한 제품은 라데온 HD 5850 제품으로 높은 상승을 하며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라데온 6000 시리즈와 5000 시리즈의 활약은 AMD의 판매량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AMD 판매량 증가는 엔비디아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높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5850의 경우 성능은 물론 가격이 매우 저렴해 통큰 그래픽카드라 불리며 불티나게 판매됐습니다. 한편 3분기 그래픽카드 시장은 이슈를 끌만한 신제품 출시가 없어 AMD와 엔비디아는 기존 출시된 제품으로 가격 할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그래픽카드 시장, AMD의 반격으로 엔비디아가 주춤한 상황에서 3분기 그래픽카드 시장은 어떤 제조사가 울고 웃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박철현입니다. LG전자는 무안경 3D 모니터를 지난 12일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안경 없이도 생생한 3D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눈 위치를 파악해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3D 영상을 구현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펜텍은 태블릿폰 베가 넘버5를 KT 전용으로 다음 주에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태블릿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2.3을 채택하고 5인치 디스플레이와 퀄컴 1.5GHz 듀얼코어 CPU와 16GB 내장 메모리, 1GB DDR2 메모리를 갖춰 속도와 멀티태스킹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알파스캔은 IPS 패널을 달고 디자인 완성도를 높인 LED 모니터를 선보였습니다. 이 모니터는 IPS 광시야각 제품임에도 9.2mm의 균일한 초슬림 두께로 벽걸이 설치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출시된 SSD 470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출시합니다. 이 패키지는 노턴 고스트를 탑재해 설치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데이터를 쉽게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애플이 위자료를 지급한 것을 보고 본물 터지듯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 명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주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